오늘 소개할 한국의 기괴 사건은 여러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로 인해 다른 매체들에 나온 이야기들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99년 3월 은평구 응암동의 한 다세대 주택 지하, 김모 씨는 부푼 꿈을 안고 이 다세대 주택의 지하에 직원 9명 규모의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작은 공장이다 보니 마땅한 장소를 찾기 어려웠는데 마침 괜찮은 매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지하라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보증금도 싸고 월세도 저렴해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공장을 차린 뒤부터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불면증에 시달렸던 것인데요. 몇 개월 뒤 직원 한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이어 벌어질 여러 사건들의 단초에 불과했습니다. 직원 2명이 암에 걸려 숨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9명의 직원 중 벌써 3명이나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뜨겁던 그해 이 공장을 같이 운영하던 책임자 최 씨도 당뇨에 걸렸고 순식간에 찾아온 합병증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또 사장 김모 씨 역시도 상황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90kg의 건장한 체구였던 김 씨의 체중이 40kg 가까이 빠지는 등 건강에 이상이 생겼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장을 빼버립니다. 이런 일 때문이었는지 이 건물 일대에 이상한 소문이 퍼집니다. 이 다세대 주택 건물에 여자 귀신이 살고 있는데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세수를 하다가 거울에 비치는 여자 귀신을 봤다는 등 귀신이 사는 건물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다른 세입자들도 방을 빼버리자 결국 건물주였던 장 씨는 재건축을 결정합니다. 리모델링 업자를 불러서 지하실만 원룸으로 바꾸기로 합니다. 6개월이 넘도록 건물이 비어있던 탓에 지하실 건물 안에는 먼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구조물이 하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창고 한 켠을 차지하고 있던 이 벽은 높이 60cm 정도의 폭 1m가량의 콘크리트 덩어리였는데요. 대단히 서툴게 되어 있어 묘하게 이질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곳부터 허물어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한 업자가 다른 인부들과 함께 그곳을 부수고 있던 그 순간 안에서 웬 김장용 비닐봉투에 끄트머리가 튀어나옵니다. 게다가 알 수 없는 독한 악취까지 풍겨 나왔는데요. 곧 그 안에 있던 물체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비닐에 쌓여있던 것은 바로 사람의 사체였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던 탓인지 살이 뼈에 달라붙어 완전히 미라처럼 변해 있었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비닐에 쌓여있던 시신을 꺼내 조사합니다. 사체의 신원은 여성으로 보였으며 겨울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옆쪽이 대단히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는데요. 누가 봐도 둔탁한 둔기에 맞아 함몰된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명백히 살인사건임이 분명했으며 누군가 벽 안에 암매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체는 최소 2년 전에 매장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에 아직 세입자들이 입주해 있었을 때 누군가 이곳에 암매장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은 건물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를 전부 조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소름 돋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1992년 첫 번째 세입자였던 50대 남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994년 두 번째 세입자였던 남성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이상하게 급격히 몸이 안 좋아져 병에 걸려 숨지게 됩니다. 1996년 세 번째 세입자였던 여성도 공장을 운영했지만 갑자기 공장이 망해버려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1999년 마지막 세입자였던 김모 씨는 말씀드렸듯이 공장 직원 4명이 사망하고 본인 역시 건강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기묘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희한하게 이 건물의 지하에 입주한 세입자들에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불행한 일들만 벌어졌던 것인데요. 물론 경찰에서는 그런 괴담은 사실이 아니며 단순히 우연일 뿐이라고 소문을 일축시켰지만 발없는 소문은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사체의 신원을 특정짓기 위해 지문을 감식하는 과정에 돌입했는데요. 워낙 미라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던 터였기에 피부가 거의 뼈에 달라붙듯이 딱 붙어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거쳐 결국 지문을 확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경찰에서 파악한 피해자는 바로 50대 여성 이모 씨. 그녀의 가족을 찾아가 물어보니 5년 전 마지막으로 사라진 뒤 줄곧 소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마지막 옷차림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정확히 이 씨의 사체에 입혀져 있던 옷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이 씨는 5년 전 집을 나섰던 그날 죽음을 맞이한 채 응암동 건물에 안매장됐던 것입니다. 숨진 이 씨가 발견되었던 시기는 바로 2002년, 여기서 5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7년이 됩니다. 이때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와 있던 것은 바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공장을 운영했던 세 번째 세입자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공장이 망하기는 했지만 다행히 다른 세입자들이 겪었던 건강상 문제도 없었고 목숨을 잃지도 않았던 사람이었는데요. 경찰이 그녀에게 피해자의 생전 사진을 보여주며 묻자 그녀는 이 씨가 처음 보는 사람이며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97년에 살해되어 안매장된 것이 분명한데 이 시기에 공장을 운영했던 당사자는 피해자를 모른다고 하니 당연히 경찰에서는 이 세입자를 범인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뜻밖의 증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녀가 공장을 운영하던 당시 지모 씨라는 동업자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 씨가 바로 공장의 사장이었던 본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내연관계라는 것이었는데요. 내연관계에 있던 것을 말하기가 두려워서 선뜻 경찰에게 처음부터 제대로 진술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내연남이었던 지 씨에게 얼마간 공장을 빌려줬던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장이 망해버린 뒤로는 두 사람의 연락도 끊어졌고 경찰의 조사 결과 해당 동업자 남성 지 씨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말소되어 신변 파악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혹시나 피해자의 가족이 이 남성을 알까 싶어 찾아가 보니 놀랍게도 피해자 이 씨가 살아생전에 지 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무관계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경찰에서는 지 씨를 강력한 용의자로 특정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조차 말소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 씨를 찾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결국 수소문 끝에 지 씨를 찾지는 못했지만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밤마다 웬 여성의 원혼이 찾아와 남편과 자신을 괴롭혔기에 너무 괴로워 버틸 수가 없던 나머지 남편 혼자 어느 산속에 있는 암자에 들어갔다고 진술합니다. 그녀의 진술대로 찾아간 산속 암자에서 경찰은 지 씨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 씨는 뜻밖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를 당했는데요. 자신도 자꾸 이상하고 기묘한 일이 벌어져서 진작 자수를 하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건 이후 거의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려서 제대로 잠든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그가 숨진 이 씨와 알게 된 것은 1996년도였습니다. 당시에도 지 씨는 세 번째 세입자였던 여성과 내연관계였는데 공장을 함께 차려 같이 동업을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금방 가깝게 지내게 된 그는 공장을 차려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숨진 이 씨로부터 당시 1,200만 원을 빌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장 사정이 좋지 않아져 늘 돈이 모자랐고 돈을 빌려준 이 씨의 연락을 매번 피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사건이 벌어진 그날 이 씨가 공장에 직접 찾아왔지만 지 씨는 지금 돈이 없어 갚을 수 없다고 말하게 됐는데요.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고 근처에 있던 30cm 길이의 쇠로 된 정을 사용해서 그녀의 머리를 내리찍어 목숨을 뺏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족과 검찰 측에서는 그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숨진 이 씨에게 당시 빌렸던 돈은 1,200만 원이 아닌 5천만 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두 번째로 그는 공장을 찾아온 이 씨와 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측에서는 지 씨의 범행을 계획 범행이라고 특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가 발견되었을 때의 모습을 고려해보면 매장할 때 몸을 감쌀 정도의 큰 비닐을 이미 준비했다는 점과 그녀를 안 매장할 때 사용된 벽돌과 콘크리트도 미리 준비된 점, 또 마지막으로 창고 한켠에 미리 공간을 만들어 둠으로써 이미 이 씨를 살해하고 안매장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계획살인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금전상 이득을 위한 강도 살인이라 판단했는데요. 우발적으로 범행이 벌어졌다는 그의 진술에 의거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출소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응암동에서 벌어졌던 안매장 사건은 범인 지 씨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됨으로써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괴담이 퍼졌던 그 다세대 주택 건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하에 아무도 새를 들지 않자 건물주는 지하를 원룸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게다가 보증금과 월세를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하며 이곳에 공짜로 2년간 새들어 살 사람을 구하게 됐는데요.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서 당연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기껏 리모델링까지 해서 만든 지하 원룸은 무려 6년이 넘도록 공실로 남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무당을 불러서 굿판까지 벌였다고 하는데요. 기묘한 것은 이 사건을 전혀 모르는 지역에서 온 무당이 50대 여성의 원혼이 있다는 말과 함께 20대 여성의 원혼이 하나 더 있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무당의 말이 진짜라면 20대 여성의 원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이 응암동 일대에도 대대적으로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이 다세대 주택과 그 주변 건물들 역시 건설사에 팔려서 현재는 빌라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건물을 짓는 동안 지하까지 싹 파내버렸기에 아마도 귀신이 거주할 곳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듯합니다. 해당 건물에 입주했던 세입자들에게 연달아 일어난 사건, 이들에게 벌어졌던 불행한 일련의 사건들은 정말로 벽 속에 갇혀있던 피해자의 원혼이 저주가 되어 그들에게 피해를 줬던 것일까요? 경찰에서는 단순히 우연의 연속이라고 발표했지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석연찮은 것도 사실입니다. 기묘한 괴담의 진원지가 되었던 응암동 시신 안매장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